좀 긴장하고 공부하시고. 우리가 재밌네. 나오도 어서 오시고. 번 요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나오랑 대린이도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숙제 검사는 안 해올 때마다 부모님한테 너희들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따로 연락드리게 할 거야. 알겠지? 그렇게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잘 해주세요. 알겠지? 야, 이거 뭐 너무 쉬웠지? 응. 같이 한번 확인해볼까요?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개념 자체가 그냥 이런 것뿐이잖아. 그 연립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부등식들의 해를 구해봤을 때 그 해들이 서로 뭐해지는 범위? 겹쳐지는 범위를 보겠다고 하면 그게 이제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거겠지? 근데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이건 사실 이 정도는 암산도 되지 이제? 뭐와 뭐 사이 범위야? 0과 7 사이 범위의 해를 나타내는 부등식이구나라는 거 바로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등식도 사실 깔끔하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2차 함수인 게 지금 당연하니까요. 요 파란색의 부등식의 해도 이제 근데 얘는 이제 바깥 범위를 향해 뻗어나가는 해가 될 텐데 그 인수분해가 x 뿌리에 x 마사로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4 바깥 범위의 해를 가지는구나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을 때 이 노란색의 범위와 파란색의 범위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잡아내게 되면 그게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거지, 그렇지? 야, 그럼 여기서 공통 범위는 또 이 정도도 수직선 굳이 그리지 않아도 좀 머릿속에서 바로 그려져야 될 것 같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범위가 서로 겹쳐져? 4부터 7까지의 범위가 겹쳐지는 거 느껴지지, 그치? 연립부등식에는 당연히 4와 7 사이 범위겠구나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럼 이제 그 4와 7 사이 범위의 해가 이 2차 부등식의 해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알고 있으면 그 2차 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2차 함수식을 간접적으로 알아낼 줄도 알아야지, 그치? 부등식의 해를 나타내는 이 경계값들이 사실 이제 뭘 뜻하게 돼? 요 0과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는 2차 부등식에서 그 2차 함수 뭘 그린다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하면 그 2차 함수 그래프가 무슨 축과 만나는? X축과 만나는 교점 X좌표들이 이 경계값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다 기억나지, 그치? 그럼 얘는 필연적으로 요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6이라는 2차 함수는 일단 X 마이너스 4랑 X 마이너스 7을 인수로 가지는 2차식이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서 2차항의 계수가 A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주면 여기 A만 곱해준 식이 제가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맞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아지려면 A는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음수면서 얼마? 야, 여기서 상수항이 바로 대조돼야 되지 않아?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거 확인되지, 그치? 여기서 이 A의 정체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 있으면 이 식을 전개함으로써 이제 A와 B의 값 다 확인해 줄 수 있겠다는 거. 알겠죠? 너무 쉽지? 자, 빨리빨리 가볼게. 음식을 최대한 좀 빨리 마무리해보는 걸로.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 1053번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찬이는 그 일정 언제 나오는 거야? 너 그 수업률 바꿀 수도 있다고. 이번 주 내로 이번 주 내로? 오케이. 나오면 바로 얘기해 줘야 돼.
다 풀어보셨나요? 자, 한번 확인해볼게. 자,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큰 미지의 상수일 때 지금 연립부등식 하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때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b라고 하는 실수 딱 하나만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조건에 의해서 지금 a 플러스 b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자 하는 상황. 그럼 일단 이 각각의 부등식들을 먼저 최대한 뭐 해보려고 해야 돼? 당연히 풀어보려고 해야 되겠지, 그치? 일단 이 첫 번째 부등식은 식을 x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그 비교 대상이 이제 0과 a 플러스 3이 됐을 때 얘는 근데 이 부등호 방향이 0보다 큰 쪽을 향해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 0과 a 플러스 3이라는 경계값 기준 무슨 범위? 바깥 범위가 해가 될 텐데, 그치? 근데 여기서 그러면 되게 궁금해야 될 게 0과 a 플러스 3 중 누가 더 크고 누가 작은지가 되게 궁금해야 되지 않아? 근데 a는 뭐보다는 큰 수라는 걸 처음부터 제시해줬어? 마이너스 3보다는 큰 수라는 걸 얘기해줬으니까 이 a 플러스 3이 0보다는 더 뭐한 수가 맞아? 큰 수가 맞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되는 그 바깥 범위는 얘가 작은 수고 얘가 큰 수니까 작은 수보다 작거나 같거나 큰 수보다 크거나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범위가 해일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거 바로 느껴졌어야 돼. 맞죠? 근데 또 두 번째 부등식은 2ax 좌변으로 밀어넣는 순간 이렇게 세팅되는 2차식이 이거 바로 뭐가 되는 식이다라는 거 눈치채야 돼. 인수분해 되지 이거. 맞죠? 어떻게? 얘가 2-a라는 식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라는 식끼리의 곱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의 구조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둘의 뭐를? 합을 계산해 보면 그 둘의 합이 딱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 느껴지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좌변에 있는 2차식이 x 플러스 2 마이너스 a랑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라는 식끼리의 곱으로 정확히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이제 주댕이가 0쪽으로 벌어져 있는 이런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를 구해보라고 하면 얘네들이 각각 0이 되게 한 x값의 표현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범위 형태의 해를 가진다라는 거 인정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얘네들이 빵이 되게 한 x값들 a-2랑 a 플러스 2인 거 맞아요? 그치? 너무나 당연하게 a 플러스 2가 a-2보다 더 크지, 그치?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이런 해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까지.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요 노란색의 범위와 요 파란색의 범위에
이제 무슨 범위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연립 부등식이니까 공통 범위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 공통 범위에 해당하는 x의 값이 딱 누구 하나만 b라는 값 하나만 있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범위도 아니고 그냥 딱 한 개의 값만 겹치게 해줘야 되는 거. 그럼 아무튼 이 노란색의 범위와 파란색의 범위가 그 겹쳐지는 순간이 딱 한 개의 x값만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끝인 거잖아. 이제 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 그 방법이 뭘까? 수직선상에서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만약에 이 파란색의 범위가 먼저 선제적으로 뭐 a-2라는 값과 여기 a 플러스 2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이범위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라고 하면 이 파란색으로 빗금친 영역이 이 노란색으로 이제 빗금을 쳐가는 영역과 겹치게 하는 x의 값이 딱 몇 개? 한 개만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끝인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 노랭이 쪽에서 이 오른쪽 범위는 얘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 여기 a 플러스 2라는 경계값보다 무조건 더 뭐한가? 큰 값일 수밖에 없게 되면서 그러면 걔보다 큰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범위는 이 파란색이랑 절대 모여질 수 없어. 겹쳐지는 범위가 있을 수가 없지, 그치? 그러면 이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이 파란색이랑 겹쳐지는 게 있긴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겹쳐지는 값이 딱 몇 개? 한 개만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0이라는 경계값은 당연히 어디에 배치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됐어야 돼. 요 a-2라는 경계값과 똑같은 위치에 배치가 돼줘.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겹쳐지는 그 범위가 여기서 누구 하나만 딱 나올 수 있게 a-2라는 값 하나만 겹쳐지게 만들어줘. 그치?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b의 정체가 당연히 얼마라는 게 느껴져야 되고 0이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0이 누구랑 같아져야 돼? a-2랑 같아져야 되는 거 맞아니? 그치? 따라서 b는 빵이고 a는 2일 수밖에 없다. 개념에만 충실하면 딱 어렵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좀 심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연습해볼게. 1055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가 그 연립부등식의 해이 개념이 각 부등식들의 해이 공통범위다라는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해봐야 되는 문제고 거기서 되게 좀 당연한 수학적인 추론이 이루어져야 풀리는 문제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봅시다. 자, 일단 두 미지수 A와 B에 대해서는 일단 뭐 A가 B보다 작다라는 뭐 이런 대소관계를 하나 제시해 준 게 있고 그런 A, B에 대해서 지금 이런 두 개 2차 부등식을 만들어서 연립부등식을 하나 구성해봤는데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지금 -2와 3이라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바깥 범위로 뻗어나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대. 그럼 이제 그럴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이 상수 A와 B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서 이제 지금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일단 이 첫 번째 2차 부등식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얘는 근데 얘도 그렇고 일단 주둥이가 둘 다 2차 함수 쪽을 향해 벌어져 있는 형태의 그런 2차 부등식이니까 이 각각의 인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 기준 바깥 범위 형태의 해를 가지는구나라는 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이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는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건 당연히 납득이 가능해야 돼. 뭐냐면 A가 만약에 2보다 작다면 이때 2차 부등식의 해는 A가 2보다 작은 거니까 A보다 작은 범위 혹은 2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바깥 범위 형태의 해를 가지게 될 거고 근데 만약에 A가 2보다 큰 상황으로 얘기를 좀 꺼내보겠다라고 하면 이때 이 부등식의 해는 A보다 뭐하거나 크거나 또는 이제 2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의 해를 가지게 될 수 있겠다. 그렇지?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2차 방정식도 우리가 상황을 2차 부등식도 이 2차 부등식에 대한 해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느껴져야 되고 B가 만약에 2보다 작다라고 주장을 해주면 그때 2차 부등식의 해는 B보다 작거나 2보다 커야 된다는 형태의 범위를 가지게 되고 B가 2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제 B보다 크거나 2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해를 가지게 되는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를 1번으로 볼 건지 2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2차 부등식의 해를 1번으로 볼 건지 2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한번 해봤을 때 그 두 범위의 공통 범위가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거든, 그렇지? 근데 A와 B 사이의 대소 관계는 A가 일단 B보다 작아야만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첫 번째 부등식을 1번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두 번째 부등식은 1번과 2번을 다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만약에 2번으로 끌고 가게 될 때에는 1번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럼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빠르게 좀 조사를 해보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 여기서 1번, 여기서 1번 서로 연립하는 거, 또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 연립하는 거, 또 여기서 2번, 여기서 2번 연립해보는 거. 맞죠? 화이팅. 자, 그러면 일단 여기 1번이랑 여기 1번을 서로 연립한 것부터 생각해볼게. 야, 그러면 이 둘의 공통 범위가 이런 형태의 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얘네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한 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니? 절대 안 되지. 왜? 이 둘의 공통 범위는 자동으로 뭐가 돼? A가 B보다 작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으니까 1번 자체가 공통 범위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럼 그 공통 범위가 이 해의 표현과 서로 대조해보면 같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여기 1번에 대한 선택은 잘못된 거고 근데 이제 1번, 2번으로 가보면 1번, 2번으로 가보면 첫 번째 해가 만약에
일단 노란색으로 표현해볼까? 얘가 A와 B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깥 범위 쭉 뻗어나가는 게 된다라고 얘기해볼게요. 근데 이제 요 2번에 대한 해가 2보다 작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해와 그리고 이제 B가 2보다는 크다라는 가정하에 2보다는 오른쪽 어딘가에 세팅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비금이 쳐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럼 이 1번과 2번이 연립된 그 연립부등식의 해는 여기 빨간색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됐을 때 그치? 그러면 지금 A보다 작은 범위 혹은 B보다 크다라고 한 형태의 범위를 끌어낼 수 있게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얘 자체를 얘랑 동일시하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 충분히 구성할 수 있겠다는 거 인정하지 그치? 그럼 여기서 A를 곧바로 뭐로 잡아버리고 A를 얼마? 얘 마이너스 2로 잡아버리고 B를 얼마로 잡아버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3으로 잡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충분히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제 마이너스 2랑 3 기준 바깥 범위의 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답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여기서 이 A를 6으로 취급하고 마이너스 2로 취급하고 B를 3으로 취급해 주는 거. 이제 우리가 결국 풀어줘야 될 2차 부등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된 이 부등식 풀어보자라는 얘기였던 거고 이제 이거 푸는 거 뭐 누워서 똥 되지 그치? 뭐와 뭐 사이범위야? 마이너스 3과 1 사이범위인 거 확인되죠 그쵸? 그럼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정수의 개수 구해보라고 하면 당연히 몇 개야? 5개인 거 느껴지지?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1 더해주면 끝 그치?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또 연립부등식이기는 한데 이제 막 절대값 기호가 조금 섞여 있는 형태의 그런 까다로운 부등식들이랑 연립해 보는 거. 자, 1058번 이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1058번 빨리 한번 풀어봐. 다 풀어보셨나요? 한번 확인해볼게. 자,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이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성해보자라고 나와 있고,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가 이거인 거잖아. 요 각 부등식을 풀어냈을 때 그 겹치는 범위가 뭐하게 해주는 거? 아예 없게 해주려고 하는 거, 그치?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 거고. 일단 이 각각의 부등식들을 먼저 풀어봐야 될 텐데, 일단 이 두 번째 부등식은 해가 너무 쉽게 나오지. 이거 뭐와 뭐 사이 범위로 바로 나와? 3과 5 사이 범위, 그치? 근데 이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도 이런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조금 되게 단순한 형태의 부등식의 해 구해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되게 쉽게 구할 줄 알아야지. 이거는 절대값의 정의에 입각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맞죠? 이거 그럼 한 번에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A 가운데. 그렇지. 3의 x-1이라는 식의 범위가 누구랑 누구 사이 범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야 돼. 마이너스 a와 a 사이 범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 인정하지, 그치?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고 1을 더했을 때 이 범위를 생각해보면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뭐와 뭐 사이 범위가 돼? 1 마이너스 3분의 a랑, 그치? 1 플러스 3분의 a 사이 범위.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노란색의 범위와 파란색의 범위가 겹쳐지는 범위가 아예 뭐하게 하는 거? 없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맞죠? 그러면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겠지. 뭐가 있을 것 같아? 수직선. 이 노란색의 범위가 파란색보다 아싸리 어느 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서 겹치지 않게 하는 것과 또 얘가 얘보다 어느 쪽? 왼쪽에 배치되게 해서 해가 없게 하는 거. 그치? 그러면 일단 오른쪽에서 겹치지 않게 하는 현상을 만들어주면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 있게 하는 상황은 누구랑 누구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는 게 당연해. 1-3분의 A랑 5 사이의 대소관계가 중요한 거 맞아 아니야? 얘가 얘보다 더 뭐 할 때가 크거나 같을 때 그때가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절대적으로 오른쪽에 있어서 겹쳐지는 부분이 없게 된 상황인 거지, 그치? 첫 번째 후보는 이거였을 거야. 1-3분의 A가 5보다 클 때, 근데 같을 때도 괜찮다라는 것까지 느껴가야 되는, 그치? 야, 이게 두 경계값이 서로 같아져도 겹쳐지는 범위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아예 없지, 그치?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가 얘보다 아싸리 왼쪽에 있게 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없게 하는 방법은 누구랑 누구 사이의 대소관계가 중요해? 1 플러스 3분의 A랑 3 사이의 대소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인정하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얘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A 값의 범위를 정리를 해보면 이거 A 값의 범위 뭐 나오니? 잠깐만.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볼까? 이거 A 값 범위 뭐 나와? 안 돼요. 응?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는 음수 나오지? 여기서는 근데 A는 무슨 수인 경우만 따져야 되니까? 양수. 양수인 경우만 따져야 되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는 양수인 A가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치? 그럼 여기에서만 이제 상황을 잘 정리해보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튀어나온 A 값의 범위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나오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나오는 거 확인되지, 그치? 그럼 A는 양수인 상태에서 이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A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 초과 6 이하의 범위가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1060번 부등식 파트에서 진짜 되게 전형적인 문제기는 한데 되게 중요한 유형이긴 해. 60번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생각은 충분히 해봤지? 봅시다.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게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아무튼 이 각각의 부등식을 먼저 풀려고 해봐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 쉽게 풀리지. 마이너스 1과 2 기준 바깥 범위인 거 확인되죠? 얘는 근데 또 어떻게 돼?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건 바로 직관적으로 느껴져야지. x뿔이랑 x-ay 곱이지. 근데 주댕이가 0쪽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이 a와 마이너스 2 기준 무슨 사이. 범위인 거? 사이 범위인 건 당연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2와 a 사이에 무슨 관계를 몰라 아직? 대소 관계를 모르지? 그러면 이 두 번째 부등식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a 사이 범위일 수도 있고 a와 마이너스 2 사이 범위일 수도 있는 이런 몇 가지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따져봐야 되겠구나라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파란색의 범위와 노란색의 범위가 겹쳐졌을 때 거기에 정수가 3개 있는 상황과 얘랑 얘가 겹쳐졌을 때 정수가 3개 있는 상황들을 따져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 풀이는 설계가 됐어야 돼. 맞죠? 그럼 첫 번째 상황부터 얘기해보자. 이 파란색의 범위가 이런 케이스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 상황은 이제 일단 여기서는 노란색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 기준 이렇게 일단 먼저 바깥 범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저 파란색의 범위는 근데 일단 마이너스 2라는 어떤 중요한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보다는 일단 크거나 같은 상태로 쭉 뻗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쭉쭉 뻗어나가면서 노란색과 겹쳐지는 부분을 만들어 나갈 때 그 겹쳐지는 범위 안에 정수가 딱 몇 개? 3개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일단 여기 마이너스 1보다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더 넘어가야 된다는 거 인정하지, 그치? 왜냐면 일단 여기 왼쪽에서 겹쳐지는 범위에서 우리가 정수를 카운트해보면 정수가 있긴 있는데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잖아. 여기서 정수 누구 하나 나와? 마이너스 2 하나 나오지, 그치? 그럼 몇 개의 정수를 더 만들어줘야 돼? 2개의 정수. 그러면 그 2개의 정수는 당연히 이 오른쪽의 노란색의 범위랑 겹쳐졌을 때 거기서 2개의 정수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고 그럼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딱 몇 개? 2개가 더 있게 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 2개의 정수의 정체는 누구여야 돼, 당연히? 3, 4여야지, 그치? 여기서 2는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2개의 정수가 3, 4가 들어와줘야만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여기서 이 파란색의 범위가 어디랑 어디 사이 범위에서 끊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지, 4와 5 사이 범위에서. 근데 그게 바로 그 오른쪽 경계값이 지금 A잖아, A. 그치?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 A가 지켜줘야 될 중요한 조건이 뭐겠구나라는 판단이 돼야 되냐면 A는 뭐와 뭐 사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 4와 5 사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 그치? 근데 여기서 그 4와 5 사이의 대소관계를 따질 때 누군가와는 뭐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해봐야 돼. 같아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 누구랑은 같아져도 돼? 4. 그렇지. 4랑은 같아져도 되지만 5랑은 같아지면 안 된다라는 판단도 내릴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A 값의 첫 번째 후보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보면 이 파란색의 범위를 두 번째 상황으로 끌고 가보면 일단 노란색의 범위는 여전히 마이너스 1과 이 바깥 범위인 상태야. 맞죠? 근데 이 파란색의 범위가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형태의 범위야. 여기 마이너스 2 이하의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범위. 그치? 근데 그런 범위가 그러면 노란색과 겹쳐지는 범위가 생긴다면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왼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런 범위랑만 겹쳐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면은 그 겹쳐지는 한 가지 범위 안에서만 정수가 몇 개 만들어져야 돼? 3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거기 우리가 그 겹쳐지는 범위에 세팅해줘야 될 정수 3개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 느껴져야 돼? 뭐부터? 마이너스 2부터 카운트 해주면서 누구랑 누구? 마3이랑 딱 누구까지? 마이너스 4까지만 들어가게 해주자라는 뜻인 거 맞아요? 그럼 누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마이너스 5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그럼 이 파란색의 범위가 누구랑 누구 사이 범위에서 딱 경계값이 끊겨야 된다는 게 느껴져야 돼?
마이너스 4와 5 사이 범위에서 여기가 이제 A가 되게 해줘야 돼. 그렇지? 이거 지금 확인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 A가 지켜줘야 될 조건이 마이너스 5와 당연히 마이너스 4 사이 범위에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이 A가 마오랑 마사 중 누군가랑은 같아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내려본다고 할 때 누구랑은 같아져도 돼? 마이너스 4랑은 같아져도 되지만 마이너스 5랑은 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래가지고 두 번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A 값의 또 다른 범위는 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 범위도 괜찮다. 이거 두 개가 정답인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1063번 한 문제 더 연습해보자. 부등식 쪽은 이 개념 자체가 좀 되게 예민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단어이라 당연히 어렵기도 할 텐데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줘야 될 단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매번 어렵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자, 1063번 빨리 한번 써주세요. 좀 어려울 거야. 문제이 안 와요. 늦는데 너무 늦는데 근데 18호 앞에 아니에요? 몰라. 끝까지 다. 아 그래? 고발 좀 해봐. 용준이 나 나오고 고발했던 것처럼. 저 뭔 일이 얘가 있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사는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 걔는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알아? 몰라요. 죽을까? 쌤. 응. 아니, 걔가 저한테 응. 오늘 뭐 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그 수업을 짠다는 게 아니라 그 오늘 1시간 일찍 오냐 물어봤는데 그걸 쨘다고? 네. 나 그 짤 건데 이러면서 아 좋지.
제멋대로. 자, 다 풀어보셨나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봐봐.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은 당연히 이거겠구나라는 건 느껴지지? 이 노란색의 잠깐만, 야 이거 못 푸는 사람 이제 있으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거 못 푸는 사람 자수 없죠? 절대값 정의로 대응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아니? 우리가 절대값이 이보다 큰 수는 당연히 어디에 포진돼 있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보다 더 어디 있으려면?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수직선상에서 누구와 누구보다 바깥쪽에 있는 수들일 때 2와 마이너스 2보다 바깥쪽에 있는 수들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수들인 거 맞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얘가 x-n이라는 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n이라는 수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부등식일 거고, 그치?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해서 깔끔히 정리한 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파란색은 못 푼 사람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아무튼 이 노란색의 범위와 파란색의 범위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 안에 자연수가 딱 몇 개? 두 개만 쏙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맞지? 그러면은 이 노란색의 범위랑 이 파란색의 범위가 자연수가 딱 두 개만 들어가는 형태로 겹쳐질 수 있는 방법을 이것저것 다 고민을 해봤어야 했다라는 거야, 맞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 얘가 n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돼? 범위가 왔다 갔다 막 움직일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가장 어느 쪽에 있을 때부터 뭔가 왼쪽에 있을 때의 의미부터 뭔가 좀 생각을 해나간다라고 얘기해보면 좀 괜찮지 않겠어? 맞지? 근데 얘네들이 말도 안 되게 다 너무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그 너무 왼쪽에 있다라는 것의 기준이 사실 뭐 이런 느낌. n 플러스 2 자체가 4보다 작은 경우는 생각할 가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오른쪽으로 슬그머니 쭉쭉쭉 왔을 때 그러면 가장 이 노란색의 범위가 가장 어느 쪽에 세팅되어 있으면서 왼쪽에 세팅되어 있으면서 파란색의 범위랑 겹쳐졌을 때 정수가 딱 몇 개? 뭔 소리야? 자연수가 딱 몇 개? 두 개만 겹쳐질 수 있게 하는 그 이미지를 하나 생각해 보라고 하면 최초로 어떨 때 가능하겠구나라는 거 혹시 느껴져야 할까? 자, 끝을 양옆으로 나는. 맞아. 그 뭔 소리냐면 일단은 만약에 요 오른쪽 범위 얘가 그러니까 n-2는 일단은 조금 논외로 두고 요 n 플러스 2보다 큰 쪽으로 뻗어나간 범위가 파란색을 온전히 다 잡아먹는 경우는 말이 안 되지. 그럼 이 범위가 아싸리 다 겹쳐져 버려서 그 범위 안에 그 공통 범위 안에 자연수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무려 몇 개? 7개, 그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얘는 당연히 4 안쪽으로 파고드는 형태가 돼야만 하겠구나라는 거 인정하지, 그치? 그러면 어디서부터 생각할 가치가 있겠어? 이 겹쳐지는 범위 자체에 정수가 딱 몇 개? 두 개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따져보는 게 가치 있는 생각 아니었을까? 근데 사실 얘 자체도 뭔 수여야 돼 지금? n이 자연수였으니까 얘 자체도 자연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n 플러스 2라는 요 정수 자체가 누구랑 딱 정확하게 매치되는 순간부터 알아보는 게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될까? 일단 8이랑 겹쳐지는 경우는 어떨지 생각해보는 거.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이 겹쳐지는 범위 안에 정수가 딱 몇 개만 들어오니까? 2개만 들어오니까. 이거 지금 납득돼 안 돼? 그치? 근데 여기서 얘들아, 근데 만약에 그럼 여기에 2개의 정수를 보장해줘 버리면 n-2라는 경계값은 n-2는 어디에 배치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자동으로 어디? 4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럼 이 왼쪽으로 n-2보다 이제 작은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왼쪽 범위는 파란색이랑 일절 뭐해지는 범위가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겹쳐지는 범위 자체가 아예 안 생기지. 그럼 n이 얼마인 경우부터는 뭔가 n 플러스 2가 얼마인 경우부터가 8인 경우부터가 이 노란색의 범위가 최대한 어느 쪽에 있으면서 왼쪽에 있으면서 파란색의 범위랑 겹쳐졌을 때 그 겹쳐지는 범위 안에 자연수가 딱 두 개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최초의 순간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여기가 이제 노란색의 범위가 가장 왼쪽에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최초의 순간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여기서 이제 차츰차츰 뭐 해보는 거야? 오른쪽으로 조금씩 더 뭐 해보면서 땡겨 보면서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게 언제 더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야. 이거 지금 이해돼 안 돼? 그러면 근데 이 n 플러스 2는 우리가 무슨 수인 경우만 따지는 게 맞으니까 자연수인 경우만 따지는 게 맞으니까 사실 노가다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딱 몇 칸만 땡겨보면 이제 몇 칸? 오른쪽으로 딱 몇 칸? 한 칸만 땡겨보면 그때 어떨 것 같아? 한 칸만 땡겼다고 생각해. 그때 어떨 것 같아? 두 개 되는 거 느껴져? 여기서 누구 하나 포함되고 4 하나 포함되고 여기서 누구 하나 포함되면서 10 하나 포함되면서 또 정수 두 개 나오는 거 느껴지지? 그럼 여기서 이 자연수 n의 값이 일단 누구랑 누구 나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었어야 돼. 6이랑 7 이렇게 두 가지 값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럼 두 칸 땡기면 어떻게 돼? 이제 오른쪽 범위는 아예 겹쳐지는 게 없게 되는데 왼쪽 범위가 누구랑 누가 겹치게 돼? 4와 3이 겹치게 되지? 그래서 6, 7 또 누구까지도 괜찮았던 거야. 8까지도 괜찮았겠구나라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더 이동해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어떻게 해? 겹쳐지는 범위의 정수가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 되는 사태가 발생해버리지. 앞으로 계속 쭉, 그치? 그래서 누구밖에 찾아볼 수가 없었다? 6, 7, 8밖에 찾아볼 수가 없었겠다라는 거, 그치? 얘네들을 싹 다 더하니까 B11이 정답이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도 읽어낼 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잘 봐. 이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n-2랑 n 플러스 2 사이 범위였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볼 줄 알면 되게 좋아. 이 부등식은 간격이 일정한 부등식이다라는 것도 보여야 돼. 간격이 무조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뭔가 그 양 끝값 사이의 간격을 또 시각적으로 볼 줄 알면 되게 좋겠다는 얘기거든.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은 항상 얼마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 4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 느껴져? 그래서 이 n-2랑 n 플러스 2 사이 범위는 그 간격이 항상 4로 일정한 형태의 범위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사실 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주는 게 더 합리적일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쉬는 시간 끝나고 좀만 더 이야기해볼게. 용준이 오늘 젤라고 있대. 응? 뭔 일이야 그게? 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시간에 자가지고 머리가 너무 잠깐 그래서 잤거든요. 잤는데 약간 잠깐만 자자고 알람까지 맞췄어요. 핑계가 길다. 자느라 매번 그렇게 자는 거에 이제 시간 끊으려면 이제 공부할 시간을 언제 갖게 되는 거야? 아이고. 토요일 날 남아서 하고 갔다. 네. 그거. 네. 우리 오늘 하기로 했던 거. 일찍 오는 일찍 오든가. 일찍 안 오면 무조건 남길 거야. 그치? 야, 그리고 오늘 안 온 친구들은 토요일 날 남든지 일찍 나와서 하든지 내가 준비한 오답 테스트 시험 다 보고 가야 돼. 알겠죠?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 피드백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정혁인 그거 다 올렸어 이제? 아니죠. 넌 그걸 올려야 내가 자료를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 응? 지금 어려웠던 문제들, 네가 해결 못한 문제들, 많이 그거를 체크해서 이제 올려줘. 많이 있든 없든. 문제만 그치 문제만. 여기 오픈하는 거. 응? 시장이 시단계는 3, 4차 방정식 볼 거야. 부등식부터는 너무 어려워서 부등식 쪽은 시단계는 무시해. 3, 4차 방정식 있는데 웬만하면 다 풀어봐야 돼. 거기는 해볼 만해.
야 그리고 또 지난번 숙제 재린이도 안 올리지 않았어? 부등식 쪽? 아 올렸니? 부등식 쪽 숙제 안 올린 사람도 꽤 많지 않아? 그것도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응. 빈톡으로 올려야 돼. 아니 그 우리 숙제검사 톡방 그 이제 월수토 반으로 초대된 거 있지. L1 MC 거기 내가 숙제검사 톡방 하나 더 초대해주지 않았어? 숙제 검사. 진짜? 잠깐만. 아닌데 초대했을 텐데. 안 했니? 여기 안 있어. 지금 해줄게. 거기에다가 올려. 그리고 그 화목토반은 나가. 지금 초대했어. 올렸어? 많이 많아요. 좀 많아요. 오! 애들 다 많아. 그 지용이도 숙제 응지나 그리고 또 이제 숙제 검사 같은 건 카톡에서 좀 관리가 될 거거든. 그거 내가 초대해 줄 거야. 그래서
과제는 그 매번 이제 문제 풀고 혼자 힘으로 해결 안 된 문제들 있잖아. 걔네들은 확실하게 별표 쳐놓고 그 톡방에 이제 그 번호들을 종합해서 올려놔. 몇 번 뭐 어려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걸 가지고 내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라서 오늘 중으로 아마 초대될 거니까 야 카톡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자. 아까 하려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 우리가 그 n-2랑 n+2 사이범위 형태의 부등식은 부등식의 간격이 4라는 거 느껴지잖아.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뭐하고 사이범위였지? 아무튼 간격이 6이었지. 그 뭐 -2랑 6이었나? 아 4였나? 뭐였죠? 4요. 아 그냥 뭐 대충 해보자. 뭐 -2랑 예를 들면 사이범위. 뭐 이게 아까 얘랑 연립해 봐야 되는 그 범위였다라고 얘기해 볼 때. 그럼 이제 여기 근데 아니 여기 뭐냐 등호가 포함돼 있었나요? 있었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간격이 4이기는 해야 되는 요런 부등식이 이런 부등식에 대한 범위와 얘가 서로 겹쳐지는 범위가 그 범위에서 이제 정수가 딱 2개가 될 수 있는 상황만 따져보라고 하면 아 잠깐만 나 왜 이래? 뭐 바깥 범위였지?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간격은 애초에 4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있으면 그럼 여기서 사실 이 오른쪽 범위가 이렇게 딱 2개의 정수만 겹치게 되는 현상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어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 왼쪽에 대한 범위는 여기에서 자동으로 딱 4만큼만 뒤로 빠꾸한 여기에 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냥 자동으로 인지하면서 빨리빨리 그 범위를 그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거기 활용 문제들은 식 세워서 문제 해결하는 건 각자 좀 풀어보는 걸로 하고. 자, 1070번.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준이도 알아야 될 게 다음 주부터 이제 숙제 검사 하고 나면 숙제 안 해오는 친구들은 내 눈앞에서 부모님한테 카톡해야 돼. 숙제 안 해왔다고 알겠지? 그럼 이제 좀 잘해올 수 있겠지? 효찬이는 아까 들었잖아. 제발 밀리지 좀 마. 일요일날 늦게 오는, 그러니까 늦게 가는 거예요? 일요일? 아니 웬일이야? 토요일. 늦게 가도 되고 일찍 와도 되고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야. 오답 테스트 그것 때문에. 보는 시험은 사람마다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지 뭐. 최소 1시간 이상은 채우고 가야 돼. 아마 1시간보단 더 걸릴 거야. 여태까지 오답 누적된 거 다 풀어보려고. 그게 매주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필요하다 싶으면 매번 풀고 근데 일단 이번 주는 다 나와야 되고 다음 주부터는 좀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친구들은 안 나와도 되고 자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협조 좀 해줘.
항상 일단 이게 본능적인 행동은 인수분해해서 일단 부등식들부터 풀어보려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해 보이고 여기도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아마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 가지고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나오는 하고 있는 거 맞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지용이 이거 인수분해 혹시 할 수 있겠니? 근데 어. 이 유형을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2차식을 인수분해 해보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그 인수분해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어. 그 문제를 갖다 푸는 아, 그럼 2차식들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는 소화 가능한 거지? 인수분해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유 근데 그게 문제 풀이 접근을 어떻게 할지. 오케이. 그걸 어떻게 인수분해를 적용?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 문제 풀이 과정이 어떻게? 오케이. 그럼 일단 이거 인수분해까지는 다 완성해놔봐. 효찬이 인수분해 안 돼? 이제 범위 잡으셔야죠. 자,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이제 봅시다. 일단 이 첫 번째 2차 부등식부터 한번 풀어보려고 하면 이 2차식을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수항에 해당하는 이 K에 대한 2차식 일단 K 플러스 5랑 K 마이너스 1과의 고배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우리가 이 둘의 뭐가 합이 이 x의 개수랑 되게 연관이 깊어진다는 거 바로 느껴지지? 이 둘의 합이 얘랑 딱 무슨 차이만 생겨? 부호 차이만 생기는 거 느껴지죠? 그럼 요 2차식은 이제 인수분해가 당연히 가능해야지, 그치? 어떻게? x에서 얘네들이 각각 뭐한 식들? 뺀 식들끼리의 곱으로, 맞죠? 그래서 x-k-5랑 x-k 플러스 1과의 곱의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얘가 이제 0보다 작아지게 하는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보라고 하면, 그럼 이때 이 주댕이가 0쪽으로 벌어져 있는 부등식이니까 얘는 당연히 사입 범위의 해를 가지게 되겠지, 그치? 근데 얘네들이 0이 되게 한 x의 값들이 k-1과 k 플러스 5니까 k-1보다 크고 k 플러스 5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사입 범위를 가지게 돼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일단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 있었어야 했을 거야, 맞죠? 근데 이 두 번째 2차식도 이제 인수분해 해본다고 하면 이 상수항에 해당하는 식 2k제곱 마이너스 4k가 지금 2k의 k-2와의 곱인데 그러면 무언가 두 개의 곱의식으로 찢어낸 이 식들이 서로 더해진 게 얘가 되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그치?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요 두 번째 2차 부등식의 이 함수는 이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거냐면 x-2k랑 x-k 플러스 2와의 곱의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치? 그럼 이제 얘가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의 해를 구해봐야 돼. 근데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이제 얘들아 이 k랑 k-2를 서로 비교해봤을 때, 그치? 요 2k랑 k-2를 서로 비교해보는 상황에서 이제 바깥범위 형태의 해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만 알 수 있으면 이제 이 해를 완벽하게 정립할 수 있어? 대소관계. 근데 k가 무슨 수라는 조건을 제시해줬니? 자연수란 조건을 제시해줬잖아. 그러면 이 k와 k-2 중에 절대적으로 더 큰 건 누구야? 2k지? 그래서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라는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해가 완성됐었어요. 맞죠?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야?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는 상황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데,
연립부등식의 해는 개념이 뭔데? 각각의 부등식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잖아. 그러니까 요 노란색의 범위와 요 파란색의 범위가 뭐해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게 해주면 되는 거야. 겹쳐지는 부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였다는 거 맞죠? 그럼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도구는 사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풀이법은 얘네들이 이제 수직선상에서 그림으로 나타내주면서 이렇게 이제 눈으로 확인해보는 과정일 거고. 그럼 그렇게 풀어볼게. 이 노랭이는 k-1이라는 경계값과 k 플러스 5라는 경계값 기준 요 사이범위 형태의 해를 가지게 될 테니까. 그럼 이 노란색의 이 빗금친 범위와 이 파란색의 범위가 이제 뭔가 2k와 k-2 기준 바깥 범위 형태가 됐을 때 그게 얘랑 뭐해지는 범위가 있게만 하면 돼. 겹쳐지는 범위가 있게만 하면 돼. 근데 일단 요 k-2라는 경계값이 k-1보다 무조건 어느 쪽? 왼쪽에 배치돼야만 하는 경계값이니까 얘보다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범위는 일절 얘랑 뭐해질 수가 없어. 절대 겹쳐질 수가 없지, 그치? 그러면 겹쳐지는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만큼은 얘랑 뭐해지게 하라는 얘기야? 겹쳐지게 하라는 뜻이었던 거야. 그럼 이 k가 당연히 누구랑 누구 사이에 배치돼야 돼? k-1과 k 플러스 5 사이에 배치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서, 그렇지? 그래서 한 이 정도만큼의 범위가 서로 겹쳐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k에 대한 뭔가 범위를 설정해 보라고 하면 이 k의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지. 이 k가 누구랑 누구 사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 k-1과 k 플러스 5 사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얘네 둘 중 누군가와는 뭐 해줘도 같아져도 되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잠깐만 미안해 나 뭔 소리 한 거야? 이제 쏘리 야 잠깐만 야 이게 아니야 미안해 이 K는 그냥 어디에 있기만 하면 돼. 이 노란색의 범위랑 겹쳐지려면 쏘리 이 K는 그냥 이 노란색의 범위랑 겹쳐진 범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누구와만 비교되는 게 맞을까? K 플러스 5와만 비교돼야 되는 거 맞아? 이 K가 K 플러스 5보다 어느 쪽에 있기만 하면 왼쪽에 있기만 하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있어도 되고 뭐 여기에 있어도 되고 아무튼 K 플러스 5보다 왼쪽에 있기만 하면 이렇게 노란색과의 겹쳐지는 범위는 아주 조금이라도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거 인정하지? 그래서 이 K가 이제 K 플러스 5보다 뭐 하기만 하면 되는 작기만 하면 되는 범위를 잡아줄 수 있으면 끝이. 근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끝이었던 거야. 따라서 K는 5보다 작아. 그럼 그 범위 내에서 K는 자연수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답은 당연히 4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제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관련된 개념들. 공통 범위가 있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이해해보자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좀 어려운 문제 바로 풀어볼까? 1072번. 그리고 다음 주 프린트 과제를 출력을 좀 해줄게. 몇 문제예요? 교재 숙제 한 50문제랑 프린트도 한 3, 40문제? 그거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그치, 엄청 많은 건 아니지. 근데 오늘 나가는 게 50문제예요? 아니면 저번하고 이번에 배운 것까지 다 해서 50인 거예요? 싹 다 합치면 우리 1007번인가 거기부터 아니야? 몇 번부터죠? 1007번. 그치. 그러면 오늘 과제랑 그 이후 문제랑 합치면 교재 숙제만 한 8, 90문제. 헐. 그리고 이거 프린트 숙제도 잠깐만. 근데 월요일 날 빠지는 거 생각하면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내주긴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책 세우는데 하지도 않았고 그때. 응? 진짜 하지도 않았고. 거야. 아니야. 이제 하겠지. 이제 엄마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안 하겠어. 얼마 안 할까? 아직도 영덕 중 청년고에 에이스가 있다 믿으세요?
다른 일로 바꿔야 되나? 부끄러 애가 없어요 근데. 누구로 해야 돼? 유나가 제일 무난하기도 하고. 손녀. 청명이 공부 되게 잘하는 애 알고 있었는데 누구였지? 저요? 왜 저래? 지금 뭐 하시는? 아 용준이 그 친구 있잖아. 아 준서 맞아. 응. 준서가 엄청 똘똘했어. 아, 근데 너네들도 다 이뻐 잘하고. 똘똘하진 않죠. 조금 아쉬워. 조금은 아쉬워. 잘하긴 하는데 그래서 에이스가 누구인 거예요? 없다고 하자 이제. 아니 나오 이제 박탈이야 자기. 왜요? 아니야. 숙제 너무 많이 와서. 자, 야 이거는 무난하지? 응. 다 풀어보셨나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만족시켜줘야 될 되게 중요한 조건이 요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야, 근데 우리가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에 대한 개념은 그 그래프 이용해서 해석해줘야 되는 의미인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사실 이거 공식화시켜서 또 암기도 되어 있지. 얘가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선 요 2차 함수에 우리가 무슨 식? 판별식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그 왜 안 만나야 되는데? 해가 어. 그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순간이 없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x축보다 어느 쪽에만 있게 해줘야 돼? 위에만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만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뭐야? x축이랑 뭐 하기만 하면 돼? 만나지 않기만 하면 그렇게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가능한 개념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돼. 근데 사실상 이 첫 번째 조건은 짝수 판별식 4a제곱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 요게 이제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a 값의 범위에 대한 설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또 요 두 번째 2차 부등식의 정수인 해의 개수가 딱 한 개여야 되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조건도 해석해 본다고 하면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x 값의 범위가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 느껴지지? 누구와 누구 사이 범위? a와 4 사이 범위일 수도 있고 누구와 누구 사이 범위? 4와 a 사이 범위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건 아무튼 2차 부등식을 풀어냈을 때 정수인 해가 딱 몇 개? 한 개여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럼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근데 a가 또 뭔 수라고 했으니까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a는 당연히 누구여야만 한다는 거 느껴져야 돼? 2여야만 한다는 거 느껴져야 되지? 그럼 두 번째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a는 얼마? 당연히 6만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게 하는 a는 2 아니면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a가 2 아니면 6이기만 하면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으니까 그러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a를 끌어낼 수 있으면 게임 끝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풀어보면 여기서 a 값의 범위가 나오지 이거 암산되지 얘들아 뭐와 뭐 사이 범위야? 마이너스 1과 5 사이 범위 나오는 거 확인돼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 속해 있는 a 중에 2가 답이겠냐 6이 답이겠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2가 정답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까지 확인 가능하죠, 그렇죠?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되게 익숙하고 좀 반가운 개념 다시 나오는 것 같아. 그냥 그 판별식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보는 문제들. 자, 1075번. 요거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굉장히 쉬울 거야. 빨리 한번 풀어봐요.
응? 전 에이스. 누구든 다 눈에 들어오는 친구들 모두가 다. 아니야, 효찬이 잘하고 있어. 또 잘하는 사람 없어요? 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청명 친구? 네. 없어. 몰라. 나 준서밖에 몰라. 준서는 알아? 뚱뚱하네. 그렇게 표현하면 맞나? 까무잡잡하고 뚱뚱하네. 그렇다고 해야 돼, 용주라? 아, 그렇대. 걔가 아마 하나 틀렸을걸? 아니 100점인가? 아 94점이야? 6점 없대요. 아 없대 아예? 그럼 97.5. 7.5? 제가 전도 1점. 2.5점? 걔 누구야? 그 마음수학 다니는 강태호가 있어요. 맘수학? 아 그래? 저기 근데 마음수학 완전 빡세대요 엄청. 어느 정도로 빡세게 냈대? 조교가 수능 100점, 수학 100점이나 수능 수업 100점이나 하나 틀려야지 조교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를 잘 봐야 돼. 요 상황이 누구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러고 싶다라는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분석해보면 요 2차 방정식이 일단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황을 구성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메인 조건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 이 개념은 너무 잘 잡혀있지? 판별식이 뭐 해야 된다는 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설정해줘야 되는 거, 그치? 그럼 그걸 당연히 부등식으로 한번 구성해봐야 돼. 그럼 일단 판별식부터 계산해보면 판별식이 K에 대한 2차식의 표현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치? 그럼 여기서 이거 빨리 한번 동류항끼리 잘 묶어서 정리해볼게. 그럼 마이너스로도 묶어볼 때 혹시 A 플러스 8의 K라는 식이야. 이거 느낌 오니? 그리고 또 뭔가 상수항에 해당한다고 느껴지는 식이 플러스 얼마? 25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 가능해. 그치? 그래서 일단 이 판별식에 대한 계산 결과가 이런 식으로 K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었어 했던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은 얘가 뭐 해야 된다는 조건을 보장해 주는 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그치?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 먼근을 가지게는 해주게 된 거야. 실근을 가지게는 해주게 된 거지. 그치? 근데 문제상에서 실근을 그냥 갖게 하는 게 아니고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으면서 갖게 해야 되지. 무슨 수식어? K 값에 관계없이 실근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 거 맞아 아니? 그러면은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이거였던 건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게 해주자라는 뜻인 거지, 그치?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얘가 무슨 실수 K에 대해서? 그렇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식이 성립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였던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 K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상황을 구성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
잠깐만 내가 혹시 이 용어 설명했니? 막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부등식. 뭔 부등식이라고 했어? 절대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요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무슨 부등식이 대기해줘야 되는 게? 절대 부등식이 대기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목표였던 거야. 야 근데 이거 절대 부등식 대기해야 조건 너무 쉽지? 요 K에 대한 2차 함수가 뭐 할 수 있게 해주면 돼? K축보다 위에만 있게 하거나 아니면 만나는 만나거나. 만나거나 위에만 있게 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뭐 어느 쪽에 있는 부분만 얻게 하면 돼? 아래쪽에 있는 부분만 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게 당연히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돼야 돼? 판별식 끌고 왔을 때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주면 해결된다라는 거 확인되죠? 그래가지고 이 판별식이 근데 a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100이니까 맞죠? 그럼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는 이 부등식만 해결해주면 그치? 제가 저번에 말했던 교과서 문제가 이거예요. 그 중간고사 시험 판별식, 범위에 낼 판별식. 뻔했던 문제. 이번에 잠깐만 아닌가? 이번에 맞아요. 이번에 낸다고 한 문제? 그러니까 그 낸다고 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문제. 오케이. 이 정도는 해석해야 돼. 야 근데 이거 혹시 범위 잡을 때 전개하면 아마추어야 그거야? 그럼 내가 괜히 물어보지 않겠지. 이 100이 혹시 10의 제곱인 거 아니겠어? 그럼 당연히 무슨 공식?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주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었겠지. a 플러스 18이랑 a 마이너스 2y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하는 범위 잡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8과 이 사이 거 그렇지.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078번. 요거 한번 써보세요. 프린트 좀 가져올게. 있어요. 되게 좋은 문제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개념들이 좀 자, 다 풀어 오셨을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봐봐.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지켜줘야 될 조건이 일단 서로 다른 부호에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일단 이게 문제사항에서 지켜줘야 될 첫 번째 조건이구나라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상황을 정직하게 해석해보면
어떤 조건이랑 어떤 조건 정도를 이제 얘기해봐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왠지 무슨 식? 판별식에 대한 조건 보장해줘야 되겠다는 것과 그럼 그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는 범위? 0보다 커야 된다는 범위의 설정과 그리고 그 두 실근이 부호가 서로 뭐여야 된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거기서 뭔가 조건이 하나 더 세팅이 돼야 될 것 같지? 그럼 그 두 실근에 뭐에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게 당연히고 그치. 두 실근의 고. 우리가 부호가 다르다라는 개념은 사실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두 수의 뭐가? 곱이 음수라는 얘기랑 똑같은 해석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서 우리가 해석해줘야 될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두근의 곱, 또 K-8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중요해. 잘 들어. 이건 안 따져도 돼. 왜요?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상태에서 그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상황에 따라 두 근의 곱이 만약에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만 설정해주고 나면 이게 이 판별식의 조건을 포함하게 돼.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곱이 뭐인 상황만 보장해주면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만 보장을 해주면 그 2차 방정식은 반드시 먼 근을 가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거 되게 당연해. 왜 그러냐면 판별식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두 근의 곱이 뭐라는 거 알아? 음수니까 AC. 개념이 a분의 c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얘가 원수가 돼버리면 음수가 돼버리면 얘가 음수인 상태면 a분의 c가 음수면 ac도 음수잖아. 그럼 b제곱에다가 4ac를 뺀 식은 전체적으로 식의 부호가 무조건 자동으로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 다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뭐한 상황에 대한 개념은? 다른 상황에 대한 개념은 그거 하나만 보장해주면 무슨 식의 조건은 굳이 세팅 안 해도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세팅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럼 첫 번째 상황에 대한 해석은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지게만 해주면 된다. 그치?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정도 더 설정이 돼야 되는 거 같지? 뭔 조건? 그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조건 사이의 관계가 음의 실근이 양의 실근보다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 두 근의 뭐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되게 당연하고요. 합, 그치?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말하고자 하는 수학적 상황이 뭐인 것 같아? 두 수의 뭐가? 그 음수와 양수의 뭐를 구해본다면? 합을 구해본다면 음수 쪽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그 두 수를 더한 게 뭔 수인 상태? 음수인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 않아?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가 위에 적의 음수인 거예요? K 마이너스 K제곱 그렇지. 두 근의 합이 음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치? 그러니까 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 음의 근을 얘들아 알파라고 얘기해 보고 양의 근을 만약에 베타다라고 얘기해 보면 잘 들어. 얘가 얘기하는 바는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베타보다 뭐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거야.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알파는 뭔 수야? 음수지? 맞죠? 그럼 그 알파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알파여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베타의 절대값은 그냥 베타 그 자체여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이 두 번째 상황에서 얘기해주고자 하는 조건은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보다 커야만 한다는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여야 된다라는 관점을 볼 수 있었어야 돼. 이거 지금 확인해? 두 근의 합. 그럼 두 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이니까 요게 이제 음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가 또 세팅이 돼야 돼. 그럼 결국 이 두 부등식을 서로 뭐 해주면? 연립해주면 끝나겠다라는 거 인정하지, 그치?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 잡아주자라는 거. 알겠죠?
다시 한 번만 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부호가 뭐한 상황? 다른 상황에 대한 개념은 거기서 우리가 그 조건만 보장해주면 사실 무슨 식에 대한 의미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의미는 굳이 더 따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알겠지? 자동으로 세팅되는 조건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좀 어려운 개념 들어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막 근의 위치가 어떤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한 이쯤에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조건에 관련된 문제들. 이거는 내가 일단은 대표 문제를 통해서 먼저 시범을 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네들이 아래 나와 있는 문제를 뭐 하나씩 좀 풀어가는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잘 봐봐. 일단 개념부터 한번 느껴볼게요. 자, 1080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켜줘야 될 조건이 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하나의 실근은 요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의 근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처럼 자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그 근의 위치가 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 관한 문제들을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좀 설명을 해주는 문제고 이런 근의 분리에 관련된 문제를 딱 마주하게 되면 문제 풀이는 그냥 이런 식의 흐름으로 잡아가면 돼. 그래프를 통해서 그 방정식의 근을 살펴보려고 하는 방향으로. 요 문제를 한번 그냥 직접 풀어볼게. 잘 봐봐. 일단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그냥 정확하게 한번 구해본다고 하면 그 두 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정체가 누구랑 누구인 건 되게 당연해. 3과 4인 건 되게 당연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한 근은 3과 4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3과 4 사이에 뭐하게? 없게 해주자라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자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방정식의 근의 위치가 막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마주하게 됐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그 방정식의 근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눈으로 확인해줘야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을 요 2차 함수 그래프와 무슨 축과의 교점에 의해서 x축과의 교점에 의해서 눈으로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상황이 뭐냐면 일단 저 2차 함수 그래프를 만약에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다고 하면 이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은 이 노란색의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들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교점의 x좌표들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냐면 하나는 반드시 뭐와 뭐 사이에 있게 해주고 3과 4 사이에 있게 해줘야만 하고 그치? 나머지 하나는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노란색의 2차 함수 그래프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기는 해야 돼? 두 근이 있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근이 두 개의 근이 있었을 때 하나의 근 여기 안에 들어가고 다른 하나의 근 여기 안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일단 그 방정식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상태인 거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노란색 2차 함수 그래프가 하나의 근은 3과 4 사이에 배치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지 못할 수 있는 이미지를 완성시켜줘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 노란색의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좀 조건을 깔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여기서 무슨 절편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y절편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 보이지? 그러면 우리가 저 노란색 2차 함수 그래프는 y축과의 교점은 0,-2여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3과 4 사이에서 x축과 한 번 만나고 나머지는 3과 4 사이에서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래프 이미지를 빨리 만들어줘. 이거 이해되니? 그럼 그런 방법이 혹시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 바로 느껴져?
이 방법 말고는 있어 없어? 없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저 이차함수 그래프의 이미지가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조건들만 이것저것 잘 설정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띠기 위한 우리가 뭔가 조건들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이거야. 이 세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조건들을 세팅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근해 분리에 관한 문제는 이제 우선은 그 문제 상황을 그래프로 이해를 했으면 그 그래프의 상황을 구성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을 따져나가는 이제 그 단계는 이 용어를 머릿속에 입력해줘야 돼.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따져나가는 게 기본이야.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함, 판, 축이야. 여기서 이 한판축이라고 하는 용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함은 일단은 그 문제상에서 우리가 근을 배치시켜줘야 될 특정한 경계값 있잖아. 그 경계값에서의 그 이차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확인해 보라는 거고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근분리. 그리고 여기서 이 판은 뭐 따져보라는 용어일까? 판별식의 조건도 기본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판별식도 알아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축은 말 그대로 그 이차함수의 뭐의 위치 확인해보라는 얘기일까? 축의 위치 이해해보라는 거지. 이 세 가지 상황들에 대한 정보들은 이것저것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따져나갈 때 일단 첫 번째 조건 이 함에 대한 조건을 먼저 알아본다고 하면 이 함에 대한 조건은 이 노란색 이차함수를 만약에 fx라고 얘기했을 때 f 누구랑 누구 알아봐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야. f 누구랑 누구에 대한 조건 이 경계값 누구랑 누구에서의 함수값 3과 4에서의 함수값 즉 f 누구랑 f 누구 f 3이랑 F4에 대한 상황. 여기서 F3이랑 F4는 최소한 뭐 해야 돼? F3은 뭐 해야 돼? 음수여야만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께서 그리고 F4는 최소한 양수이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함에 대한 해석은 이 두 가지 조건 정도를 따져봐야 되는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판! 이 판에 대한 조건은 만약에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실근을 어떤 식으로 가져줘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따져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판별식의 조건도 설정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 이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하는 상황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판별식이 뭐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축에 대한 조건. 여기서 이 축의 위치는 x는 2a잖아, 그렇지? x는 a잖아. 근데 그럼 이 x는 a라고 하는 그 축이 어떤 범위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제시해줘야 되는 게 그 축에 대한 해석이거든. 그래서 아무튼 뭔가 이런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의미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되게 어려운데 봐봐. 잘 들어봐. 근데 여기서 이 한판축에 대한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나갈 때 일단 우선순위가 항상 한판 축이거든. 얘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순서로 판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축에 대한 위치를 따져나가는 흐름이 중요한 건데 근데 이런 구조의 근해분리 문제는 이 함에 대한 조건 요거 하나만 보장해주면 여기 판과 축에 대한 의미는 따지지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y절편이 우리가 처음부터 음수인 걸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고 4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부여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형태의 이차함수 이미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완성이 돼버리잖아. 그럼 문제의 조건이 그냥 빼박 완벽하게 성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판별식이나 축에 대한 의미까지 굳이 더 따져나갈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런 근해분리 문제는 요 함에 대한 해석 하나만 해주면 끝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F3이 0보다 작고 F4가 0보다 커지게 하는 이 A 값의 범위만 이제 잘 마무리해주면 되겠다는 거고. 자, 근데 이제 F3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은 F3이 뭐야 지금? 7-6개이지? 7-6개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과 그리고 F4가 얼마죠? 14-8A인가? 그치? 14-8A는 또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그래서 여기서 그 A 값의 범위가 6분의 7보다 커야 되고 4분의 7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범위 잡아주시면 근해 분리 문제 중에서 얘는 한판축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쭉 따져나가야 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판과 축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그 한판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다 따져봐야 되는 근해 분리 문제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거기 1081번 요거 한번 풀어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빨리 한번 풀어봐. 아이고 되게 어려워. 근해 분리는 이게 개념 자체가 되게 좀 빡센 내용이라 연습이 좀 엄청 많이 필요하죠. 여기는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따져봐야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느껴져야 돼. 항상 함이 먼저야 되라. 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판을 생각해야 될지랑 축을 생각해야 될지 그렇게 우선순위를 그 순서대로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봐봐. 자, 여기서는 지금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주점 알파, 0이랑 베타, 0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알파랑 베타의 범위가 1과 3 사이 범위에 둘 다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이 k 값의 범위를 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네. 그럼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을 우리가 그 2차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근들의 위치가 1과 3 사이 범위에 둘 다 쏙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봐야 되는 그런 근해 분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조건을 따져보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설정해 본다라고 하면 몇 가지 요소들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어. 세 가지 요소. 함, 판, 축. 그치? 그럼 첫 번째 함에 대한 조건부터 한번 이해해 볼게. 함에 대한 조건은 어디에서의 함수값과 어디에서의 함수값의 특징을 얘기해 보라는 얘기야. 1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 그래프 이미지가 지금 이래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1과 3에서의 함수값이 현실적으로 먼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되게 중요해 보여.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되게 중요해 보이지? 그럼 일단은 반드시 F1도 양수고 F3도 양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요 조건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이 함에 대한 해석일 거야. 맞지? 야, 근데 여기는 함만 따지면 될까? 절대 안 되겠지. 함만 따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1에서의 함수값도 양수고 3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면 그래프는 무조건 이래야 돼? 아니지. 굉장히 막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되는 타입의 이미지들이 되게 많지. 뭐 심지어는 아예 안 만나는 상황조차 있을 수 있지. 뭐 이런 느낌이야. 뭔지. 그러니까 1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 이차 함수 중에 x축이랑 아예 안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근데 우리는 x축이랑 반드시 뭐 하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해? 만나기는 해야 되면서. 그치?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거 인정해 안 해? 어떤 조건? 바로 판에 대한 조건.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 알파랑 베타를 일단 만들기는 해야 되니까 또 판별식이 뭐 해야 된다는 조건도 반드시 세팅해 줘야 돼. 여기서는 이 판별식의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거야. 그 판별식이 뭐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치? 그럼 이 두 가지만 따지면 될까? x축이랑 만나게 하고 1과 3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게만 해주면 이런 이미지가 완벽하게 구성될까? 아쉽게도 아니야. 왜 아닐까? 이런 거 어때? 만약에 여기 1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양수면서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2차 함수 이미지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아? 이거는 그럼 어때? 판별식도 0보다 크고 1과 3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양수인 상태의 2차 함수 이미지인 거 맞아 아니야? 근데 이 조건에 부합 안 하고 있지? 그럼 여기서 누구의 위치도 되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져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선 이 한판축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다 보장해줘야만 해결되는 문제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이거 지금 이해되니 얘들아? 한판축? 그럼 여기서 축은 어디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조건을 설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와 누구 사이? 1과 3 사이. 축이 뭔데? K지 K. 그래서 K라는 축이 1과 3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해줘야 된다는 조건까지도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 범위들을 싹 다 뭐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제? 연립해주면. 얘네들을 싹 다 연립해준 그 K 값의 범위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다라고 상황을 만들어줘. 어렵긴 하지. 좀 따져야 될 것도 많고. 어려운 게 맞아. 절대 쉽지 않아. 연습해야 돼. 이 근해 분리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래프에서 문제의 상황을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보고 그러면 그런 그림의 상황을 구성해주기 위한 요소들을 딱딱 세팅해줘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다? 입에 촥 달라붙어야 돼. 뭐야? 함판 축이라는 거야. 알겠지?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의 조건, 그리고 축의 위치에 대한 조건. 알겠지? 이 세 가지 요소 정도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해줘야만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이제 근해 분리 문제라는 거. 알겠지? 자, 한 5분 남았는데 좀만 머리 식히고 이거 일주일 잠깐만. 일주일의 시간이 있지 우리한테. 왜? 아니 6일? 6일의 시간이 있다고 치면 5일 저희 수능 하루에 수능과 5일 왜 5일이야? 저희 시험학과 나와요. 5일이네? 언젠데 체험학습? 주말에 남기지 않아? 체육대회는 저희도 이기던데. 너네도 체육대회 있어? 교재 숙제가 꽤 많거든 그러면? 네.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줄여주시면 안 돼요? 프린트 좀만. 그럼 이건 약속해. 프린트 숙제는 다음 주로
나이스. 2월 해줄 거니까 교재 숙제만이라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히 해요. 네. 그거는 약속할 수 있지? 네. 약속 가능하지? 또 약속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지? 우리 사람 없죠? 나만 안 해오면 뭐다 잘해오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알았어. 프린트 숙제는 다음 주로 밀어줄게. 그러면 알겠지? 대신 교재 숙제만이라도 톡방 가져와. 그 지용이는 지금 톡방 초대해줄 테니까 거기 숙제 공지는 톡방에 나와 있는 대로 해오면 되고. 아 근데 거기 막 교재 답이 다 적혀 있잖아. 근데 저 이게, 숙제는 이것만 그 교재만. 잠깐만. 근데 잠시만. 거기 출력 안 돼 있는 범위가 좀 있거든. 야 그거 지금 좀 뽑아주긴 할 테니까. 거기도 좀 이어서 해와 주시면 돼. 혹시 몇 번부터 출력돼 있니? 이거 1044. 1044. 오케이. 지용이는 그러면 그 풀이를 혹시 연습장에 해올 수 있어? 그 문제는 거기서 보고 풀이만 번호 적고 아직 풀이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예 그 부등식 파트 이거 아예 아니 오늘 해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보니까 여기서 진짜 한번 더요. 이 그네블리 파트 이거는 지금 애들 다 어려워할 그게 거야. 아니고 아예 고등 파트도 해보니까 이게 기억 안 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 네. 진짜 그 막 2차 부등식에 해 구할 때 그 인수분해가 되면 사입 범위 해 아니면 바깥 범위 해가 나오는 그 개념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근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해야지. 더 확실하게. 근데 기억 안 나는 게 정리될 수 좀 있을 것 많은 것 같아. 기억 안 나는 개념 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좀 어려워. 그러면 지용이는 그러면 너 진짜 이번 주 토요일은 못 나온다고 했어. 어제 끝나갈 때 토요일 날은 공식 투하는 맞아. 그래서 그때는 안 나오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혹시 토요일 날 그 공수 2 듣는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네, 그거 때문에 결제를 이번 달에 그러면 그 결제한 학원비는 그냥 그렇게 결제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는 그냥 나와서 그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조교